전 지금 팍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일단은 인터넷에 팍스 관련한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자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었기도 하고 정말 제가 손수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그렇게 손수 발품을 팔아서 되게 열심히 힘들게 팍스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 이제 팍스 후에 신청하실 분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나 일상을 기록할 뭔가 추억으로 남기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프랑스에는 팍스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팍스가 뭐냐면 프랑스의 법적 파트너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법적으로 공인 인증된 커플이에요 라는 뜻이에요. 결혼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뭔가 결혼과 그냥 사귀고 있는 커플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프랑스에 결혼하지 않고 팍스만 하고 거의 실혼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커플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결혼 없이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돼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바로 팍스입니다. 방금 팍스 신청 헝데부를 마치고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요. 지금 9시 20분이거든요, 아침. 저의 헝데부가 9시였어요. 근데 이렇게 일찍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9시 헝데부니까 당연히 한 10분 전, 5분 전에는 가야 되잖아요. 시청에 한 45분쯤 도착했거든요. 근데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었나? 근무 시간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로 들어오라고 하셔서 한 10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진짜 샅샅이 블로그, 유튜브 다 뒤지고 챗GPT한테 물어보고 정보 사이트 검색하고 직접 전화해서 무슨 서류 필요하냐고 막 꼬치꼬치 캐물었거든요. 정확히. 그래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잘 하고 가서 뭔가 빨리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법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팍스를 준비할 때 중요한 거는 서류겠죠. 이제 외국인, 그러니까 프랑스인이 아닌 파트너가 필요한 서류들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3가지는요. 1번 여권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여권 사본인데 이제 여권 사본을 뽑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이제 들고 가면은 그 시청 직원분들이 이제 뽑아주세요, 사본을. 그래서 사본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냥 여권만 가져가시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2번째는 아포스티유입니다. 그 교환학생 하셨던 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꺄프 주택보조금 신청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한 아포스티유냐면 3가지 페이퍼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기본증명서, 2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 3번째는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제가 3년 전에 교환학생 할 때까지만 해도 이 아포스티유를 그 재외본 동포청에 꼭 가져가서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온라인이 생겼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를 되게 한 5분 만에, 10분 만에 받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심지어 로그인도 그냥 공인인증서나 카카오 간편인증으로 이제 쉽게 끝나거든요. 아포스티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뽑은 기본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아포스티유,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가 이렇게 총 6장을 들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대사관으로. 그리고 이 6장을 공인인증 번역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포스티유를 받았다고 해서 이 내 기본증명서 이 3가지 페이퍼에 있는 내용들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게 아니거든요. 프랑스인들이 보기에 프랑스어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프랑스 서류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증 번역이 꼭 필요한데 찾아본 바로는 프랑스 국가 공인 인증된 번역가들에게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번역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온라인으로 돈을 지불하고 번역된 서류를 받는 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저는 차라리 그냥 파리 여행 가는 겸사 대사관에 들려서 싸게 번역을 하자 해서 저는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기차 타고 이제 파리에 가서 하루 숙박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번역된 서류를 다 가지고 저녁에 돌아왔어요. 이 소도시로, 제가 살고 있는 소도시로. 번역된 걸 주실 때 그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를 이렇게 탁 집어가지고 한 장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 따로 이렇게 2개를 주세요. 3장을 갖고 가도 이렇게 2개, 하나 이렇게 찝으셔서 번역된 거를 주시거든요. 이제 마지막 3번째 여기서 중요한 페이퍼가 나옵니다. 관습 증명서인데요. 이 관습 증명서라는 건 뭐냐면 한국에는 팍스라는 제도가 없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서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아포스티유 공인 번역하러 대사관에 갈 때 이 관습 증명서도 같이 가져가자 해서 미리 그 PDF 파일로 이제 양식 작성하고 프린트해서 그거를 가져갔어요. 근데 이건 엄청 쉬워요. 쓰는 게 별로 없고. 일단 여기까지 이제 3가지 중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여권이랑 아포스티유 각 3장 그리고 관습증명서까지. 어떻게 대사관 예약을 잡았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약은 재외동포청 치셔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어디 나라에 있는 뭐 어느 나라 대사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공증 번역을 하러 우리를 온 거니까 거기 공증 짝뜨기 공증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날짜가 쭈루룩 나와요.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그거를 미리 예약하시고 이제 그 예약 확인서를 뽑아서 가시면 됩니다. 뭔가 전 바보인 게 당연히 그 당일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파리에서 호스텔을 예매를 해가지고 하루 그냥 관광하고 가자. 파리 온 김에 파리 관광하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호스텔을 예약한 거지 서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숙박을 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박을 하게 모르고 간 상태에서도 1박을 하게 된 상황이었는데 좀 바보죠. 왜 당연히 당일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근데 이렇게 막 파리까지 가서 파리에 사지 않는 사람들은 대사관 가는 게 참 일이고 돈도 많이 들고 기차값이 또 얼마나 비싸요, 유럽에서. 아침에 9시 반에 다시 오시라 해서 저는 다시 예약 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냥 가서 저 서류 찾으러 왔습니다 하면은 주시고 끝이 나게 돼요. 그 프랑스 현지 파트너는 그냥 신분증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뭐도 필요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인터넷에. 그 인터넷 보면 거주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시청에서는 저한테도,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도 현지인한테도 거주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서류 하나는 현지 파트너에게 요청을 했는데 출생증명서예요. 출생증명서. 우리나라는 그냥 인터넷 정부24 들어가서 모든 서류를 그냥 손쉽게 인터넷으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자기가 태어난 도시, 시청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로 받아내거나 그 시청까지 가서 받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출생증명서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가면 물론 일 처리가 빠르게 되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 시청에서 이 친구가 태어난 그 도시 시청에 연락을 해서 알아서 가족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딱히 할 게 그렇게 많이 없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이제 시청에서 신청까지 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증명서도 요청하지 않으셨고 출생증명서도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오늘 가서 그냥 이 친구에 대한 서류는 딱 그냥 아이디카드, 신분증 하나 딱 내고 끝났고, 2가지 공동 서류가 있거든요. 같이 준비를 해야 하는 팍스 공동 선언문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공동으로 같이 우리 팍스를 체결합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페이퍼고요. 그리고 팍스 협약서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다. 뭐 만약에 한 사람이 돈을 벌면 뭐 공동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소득이 이만큼 있으면 번 사람 각자 뭐 가질 거다. 아니면 같이 50-50 반반해서 가질 거다.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재량껏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 분할 바꿀게요 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막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챗GPT한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옵션이 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제일 기본적인 옵션으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서류를 했냐면 그 프랑스 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퍼블릭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셔서 서류를 뭐 다운받아서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그냥 거기 항목을 탁탁탁탁 체크하면은 이제 그 서류에 저희가 체크했던 답안 내용들이 이제 서류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서류 이 클릭하는 걸 다 끝내면 PDF 파일로 우리가 체크했던 내용을 들어간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주셔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갔습니다. 둘 다 협약서, 팍스 협약서랑 팍스 공동 선언서, 그 둘 다 인터넷에서 그냥 그 사이트 수기로 쓰거나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장에 페아 어디서 작성했는지, 페아 뭐 도시 이름, 페아 파리 이렇게 쓰고 이제 날짜랑 그 현지 프랑스 현지 파트너 사인, 제 사인. 그리고 제 사인은 무조건 여권에 있는 사인으로 동일하게 하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무조건. 제발. 어디 하나는 막 휘갈겨 쓴 사인하고 어디는 이름 정자 쓰고 이렇게 따로 하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날짜는 홍대부를 잡아야 되는데 그 홍대부 날짜를 쓰셔야 됩니다. 시청 홍대부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시청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그냥 클릭해서 홍대부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화를 하시던가. 예약 시간 맞춰 가셔서 준비했던 이제 모든 서류, 이제 공동 서류 2개랑 배우자 서류랑 제 서류가 사실 제일 많아요. 제 서류랑 다 들고 시청 가서 내면은 확인하시고, 뭐 만약에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은 전 모르겠고 저는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하면 저는 부족한 서류가 없었어서 잘 모르겠지만 뭐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래서 무사히 5분 만에, 단 5분 만에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희의 팍스 2개월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팍스를 왜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1번, 저희는 올해 5년차 장기 연애 커플이기 때문에 거의 결혼 생각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팍스를 진행하기로 했고, 저희가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배우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강력한 서류 중에 하나가 팍스거든요. 그리고 팍스를 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프랑스 세금 엄청 빡센 거 아시죠? 돈을 벌어도 거의 반 정도가 날아가니까 세금으로 엄청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팍스를 하면 정말 그 결혼한 커플처럼 대우를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이제 세금 감면 목적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팍스를 한다고 비자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족 비자를 받기 위한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뭐 공동 거주증명서, 세금, 공과금 공동 납부서 뭐 등등등등 엄청 많은 게 필요하더라고요.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족 비자를, 비자 파미를 받아보겠습니다. 화이팅! 비자 파미를 받기 위해 이제 증빙 자료로 활용되는 서류 하나일 뿐이지, 팍스를 했다고 해서 아 그래 너 배우자구나 비자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팍스를 하면 당연히 비자를 자동적으로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비자 받기 위한 여정과 저희 프랑스 일상을 더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